안녕하세요. 7월 11일인 거죠? 오늘. 네.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비가 올려나 봅니다. 요즘에는 아침에 일어나기가, 연신 두드려 맞은 것처럼 힘들긴 하지만 여러분 만나려고, 그리고 제가 성장하기 위해서 오늘도 미라클 모닝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들어오고 계신 분, 네, 어제는 우리가 1대1 컨설팅을 해드렸죠? 변정민님, 변정민님 축하가 아니고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김미희님, 안녕하세요. 미니 작업실, 작업실에서 뭐 하시는 분이세요? 차이님,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요즘에 우리가 좀 친해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영민님, 어제 블로그 잘 봤습니다. 네, 어제 블로그로 활동하고 계시는 거 잘 봤고요. 항상 이영민님도 이렇게 자기 나중에는 뭘 해야 되겠다고 결론 그렇게 내리시더라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영민님 잘 봤고요. 요즘에, 미니 홈스쿨. 미니 홈스쿨. 네, 애들하고 해주시는 거구나. 네, 윤영 작가님, 굿모닝입니다. 책상국님, 안녕하세요. 우리가 어제는 조금 더 친해진 것 같죠? 어제 제가 몇 분 인스타 활동하시는 분들은 제 태그를 걸어 드렸거든요. 네, 코크드리님, 안녕하세요. 요즘에 우리 코크드리님이 우리 요 방에서 나져갖고 조금 화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설마인데 그 사람이었다. 뭐 이러면서 많이 후기글이 저한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영민님 어제 블로그를 하신다고 해서 블로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시라님, 아기가 아팠다고 그래서 며칠 못 참석했다고 오늘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애 아프면 엄마도 아파도 아픈 티도 못 내고 그죠? 네, 미니 작업실님도 또 그 얘기 질문하시네요. 네, 그분 맞습니다. 그분 맞습니다. 긴 머리가 예쁘고 자켓이 예쁜 그녀가 맞습니다. 네, 저는 그 자켓을 입을 때 예쁘시더라고요. 제가 자켓이 좀 안 어울려가지고 이게 투피스라고 하죠, 그런 거. 자, 오늘은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간님 안녕하세요, 오셨구나. 자, 그럼 오늘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정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100개, 그러니까 피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려면 피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우리가 어제 또 마침 그 얘기를 했잖아요. 왜냐면 온라인으로 나를 알리는 거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기는 한데, 사실은 그것보다 늘 말씀드리지만, 본질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 예를 들면 제가 서비스를 하는 사람인데, 이 서비스를 제대로, 오프해서 제대로 하지를 않으면서, 이걸 갖다가 뭐 그럴싸하게 요즘에 원하는 리스의 방식대로 뭐 이런 음악은 이걸 써감이 뭐 이런 구도로 잡아감이 피드를 쓴다?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 되는 거예요. 길게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2019년부터 지금까지 이런 여러 가지 SNS 매체를 다뤄봤는데 계속 바뀌어요. 알고리즘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왜냐면 그들도 해봤는데 이제 바꿔야 되니까. 근데 이거 역시도 원하는 트렌드가 있고 사람들이 있는 게 있으면서 저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한 20분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그때도 잘 보셨거든요, 유튜브를. 근데 요즘에는 5분 넘어가면 안 보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바뀌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그 당시를 나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인 거지. 정말 기본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본이 잘 되기 위해서 제가 했던 방법은 제 고객을 다 제 팬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내 팬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다 편을 들어줬어요. 방법을 일단은 경험을 통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보통 이제 지금은 저희가 CS 팀이 따로 있어가지고 전화가 다 글로 들어오지만 예전에는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다 들어왔고 제가 이제 그걸 다 전화를 받아서 견적을 보겠다, 뭐 일정을 다 조율하고 사다 가서 뭐 견적 보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렇게 일 진행도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다 했었죠. 근데 보통은 지금도 유명한 회사긴 하지만 다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했던 좋았던 점은 나중에 고객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편 들어줘서 고맙다 이런 말들만 했는데 예를 들면 전화를 저한테 하는 사람은 일단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사람들이 나한테 왜 전화를 할까? 그죠? 근데 전화를 하는 이유를 먼저 살펴보니 뭔가 지금 이 상황이 답답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그걸 했을 때 저는 다 편을 들어줬어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시간이 좀 늦은 시간이었어요. 늦은 시간이었는데 전화가 이제 떴고, 그때는 이제 많은 하나라도 하루라도 일을 더 잡아야 되는 그런 제가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낯선 번호야. 그리고 제 개인 폰과 일하는 폰을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하는 폰으로 새로운 전화가 들어왔다는 건 고객인 거예요. 그래서 늦은 시간이지만 여보세요라고 받았을 때 그쪽에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게, 제가 오늘 이사를 했는데 이사하시는 분들이 짐을 다 놓고 가셨다. 그래서 제가 혼자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혹시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으세요? 내일 가능할까요? 라는 말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딱 내일 내가 무슨 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당장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첫 마디가 뭐였냐면, 내일 일정이 있어서 안 됩니다가 아니었고, 아니, 아우, 아니, 이사하시는 분들은 왜 그냥 그렇게 놓고 가신대? 그거 어떻게 해요? 이 시간에 아직까지 그러면은 좀 정리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 상황을 그냥 그대로, 뭐 앞뒤 다 안 재고, 이사했는데 짐 정리가 안 됐어요. 이 시간에 전화를 하는 건 그냥 그런 생각이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가면서 막 했더니 그 다음에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막 우시더니, 그러니까 이 상황이 너무 혼자 이걸 다 해야 되니까 너무 난감한 거야. 너무 이 많은 짐들을 다 어떡하지라고 난감해서 돈이 또 들어야 돼. 이사 한다고 돈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 근데 돈을 또 들어야 된대. 그러면서 그 상황을 막 답답해가지고, 그래도 그냥 혼자 못하겠다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그걸 다 들어주니까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그래서 정리하고 있느냐, 또 이렇게 들어가죠. 그렇게 되면 울지 마라, 뭐 그래 갖고 우냐, 뭐 그러려고 우리 같은 회사가 있는 거지, 걔한타. 그러면서 이제 근데 사실은 내일은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남편은 안 도와주고 있다, 남편도 이제 늦게 오는 직업이고 아침 일찍 또 나가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안 되고, 그리고 진짜 집이 너무 지금 정리가 너무 안 돼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친정 엄마도 없다. 그래 어떡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단 제가 내일은 안 되기는 하는데 중간에 한번 상황을 살펴보러 들러보기는 하겠다. 그래서 제가 못 도와드리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코칭을 다 해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정이 있는데 점심시간에 일단은 또 제가 점심은 샌드위치로 먹기로 하고 그냥 그 집을 방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방문해서 상황을 보니 진짜 난감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선은 지금 살아야 되니 주방 같은 거는 하지 마라, 옷방 같은 거 할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거실에 다 나와 있는 거를 이 방에 다 집어넣고, 그래도 식구들이 들어와가지고 아침 학교 가거나 이랬을 때 이렇게 해야 되니 이렇게 해놔라. 그리고 이렇게 이런 거 먼저 하고 있으면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일정이 언제 된다. 그래서 그때 하겠느냐라고 하니까 당연히 하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또 입구에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빨리 이렇게 해놔놓고, 사람이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걸 보면 그걸 볼 때마다 스트레스가 쌓이니 그 짐덩어리들을 다 밀어 넣자 해가지고, 저랑 이제 뭐 이렇게 예를 들면 풀리지 않는 옷박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뭐 자질구리한 거는 박스 이런 것들 그냥 다 밀어 넣었어요. 다 밀어 넣고 이제 필요한 것들은 내 일정 내하고 일하기 전에 이렇게 꺼내 가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너무 좋아하셨고, 그리고 해결되는 순간 저희하고 이제 같이 해서 이게 모두가 되는 순간에 가는 저희들을 진짜 어벤져스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봐주셨어요. 자, 저는 고객이 내한테 무언가를 했을 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당연하게 내가 해줄 거기는 하지만, 그들한테 제가 어필할 수 있었던 거, 그들이 지금 처한 상황들을 제가 조금 더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빠르게 오프해서 모든 것들을 찬찬히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어요. 고객하고 일을 다 했는데 고객이 이제 말을 하면서 일을 하는 도중에 이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거는 비울까요? 이걸 남길까요? 뭐 이런 걸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하고 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남편이 사실은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내가 정리를 이렇게 못하니까 처음에는 결혼해서 왜 이렇게 정리를 못하느냐라고 해서 핀잔을 조금 이렇게 주기를 시작을 해서, 그 핀잔이
그냥 괜찮아서. 근데 그게 계속 되니까 뭐 그 당시에는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가스라이팅을 한 것 같아요. 너는 왜 못하느냐? 우리 엄마는 잘한다. 우리 엄마한테 보고 배우던가. 너는 정리를 못하기 때문에 엄마로서 아내로서의 일을 못하고 있다. 내가 뭐 그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에 대한 되게 이제는 스트레스라기보다는 굉장히 잘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였어요. 이 사람 그게 아닌데. 그래서 내가 저희는 이거 말고 다른 걸 못한다. 근데 그분은 또 직업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직업으로 돈 많이 벌는 거 아니냐. 우리는 할 줄 아는 게 이거라서 이거를 직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집에 있다가 다 나온 사람들이다. 아니 우리 다 잘하는 법 있나. 참고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요리 좀 잘하거든요. 근데 그때쯤부터 내가 요리를 못하는 컨셉으로 잡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나는 고객들이 제가 전부 다 제가 막 살림을 잘하니까 다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쩌면 다 그렇게 잘하세요라고 하길래 그런 부담감을 덜어주고 싶어서 그때부터 저는 정리정돈만 잘하지 요리는 되게 못해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세요. 어머, 요리 못하세요? 너무 잘하실 것 같은데? 뭐 손재주 있으실 것 같은데. 내가 손재주는 있지. 그래서 잘 쓰리기는 하지. 근데 얼만큼 해야 될지 몰라가 못하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굉장히 좋아해 주셔서 어느 날부터 요리를 못하는 컨셉을 잡기 시작을 했고 그게 고정화가 됐고. 근데 그러다 보니 요리를 진짜 못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안 하니까. 물론 너무 바빠서 한 5년은 아니지만 어쨌든 서울 와서부터 요리를 워낙 안 하니까 지금도 저희는 거의 다 100%사 먹거나 어른들 가져다 주시는 거 먹거든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런 것처럼 저를 바꿔가면서도 그분들을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됐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의 다 끝낼 쯤에 남편분이 돌아오셨어요. 남편분이 돌아오셔가지고 그 상황을 이렇게 보더니 너무 집 좋다고 이제 우리 집 같다고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더니 첫 마디가 아내한테 하는 말이 너 이 사람들을 따라다녀서 좀 배워라.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빡치는 거예요. 너무 빡쳤어요. 아니 처음 보는 우리들한테 자기 와이프를 그렇게 깔아뭉갠다니. 저는 그게 그냥 빡쳤어요. 진짜 새끼가 진짜 막 진짜 죽여버리려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씨. 그러면서 제가 우리 그 사람도 어쨌든 고객인데 막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제가 남동생처럼 아니 못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분은 직업이 있는 거고 그 직업에서는 되게 잘한다고. 저희도 직업이라서 여기서 칭찬받는 거지. 저희도 저희 집 가가지고 힘들면 저희 집 안 한다고. 살림은 직업과 이걸 동시에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잘하시는 것 같은데 아내분 좀 도와드리라고. 그거를 이샤쓰기 뭐 이런 얘기는 아니었겠지만 속에 그런 이자쓰기가 나왔지만 사실 표현은 조금 친정언니 같이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제부 좀 도와줘 내 동생. 못해 우리 내 동생도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좀 많은 여자분들이 꼬라보고 있어서 그런 건지 남편분이 조금 의식해서 그런 건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말았지만 사실 그때 이제 우리 고객의 눈빛은 벌써 언니 고마워요 뭐 이런 그런 눈빛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제 일을 할 때 사람들한테 정말 진심으로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니고 내 편이잖아요. 왜? 나한테 돈 주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거를 고객으로 보지 않고 진심으로 보기 바랬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근데 그게 이제 내 편이 될 때 좀 어려운 건 있어요. 부모님들이 할 때 딸들이 못되게 말한단 말이에요. 살림뿐만이 아니라 고객의 마음까지 안아주셨네. 든든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이게 어렵고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정리를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위축해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나 정리 못해. 나 그래서 너한테 돈 주고 맡기잖아. 가끔 가다가 이상한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이상하다고 표현하고 그럴까? 근데 너무 이제
이런 뭐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거의 99.9%가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뭐 당연히 뭐 돈 주고 지불하는 받는 서비스라고는 있지만 굉장히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들을 먼저 풀어주는 게 우선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거를 이제 다른 일을 욕을 하면 안 되는 게 이제 어른들이에요. 어른들 같은 경우는 자식들하고 갈등이 있어서 이런 걸 신청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자식들이 갖다 버리라 하고 엄마 이렇게 살지 마라 뭐 이렇게 하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혼자 못 하셔서 아니면 사이를 우리 집에 자게 하기 위해서 손주 손녀들을 우리 집에 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면 자식들이 이제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집 엄마 집 해달라고 돈을 모아서 자식들끼리 이제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사실 근데 우리 고객이 누군지는 조금 애매해요. 이 사람일지 왜냐면 누구를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엄마의 마음을 편하기 위해서 고객님 따님 좀 이상하다 하면서 엄마가 이런 게 한다고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 저 갖다 버리라 하면서 이런 말 하다가는 그렇게는 편을 들면 안 됩니다. 그렇게는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예전에 그렇게 비슷하게 한번 했다가 어른한테 호되게 혼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내가 선을 넘었다. 결국 내 편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고객한테 이제 그러기보다는 따님이 얼마나 해주고 싶은데 그러냐고, 얼마나 답답하면 자기도 그러겠냐고. 그래. 그리고 근데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엄마 마음은 불편하겠지만 어머니 이거 하고 나면 어머니 마음도 편하고 딸 마음도 편하고 다 편하다. 그러니 한번 해보셔라 라고 하면서 이제 누구를 상대를 적으로 만들지 않고 엄마는 좀 자식을 대하는 마음은 모두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어머니 저도 저희 집 가면 저희 엄마하고는 이렇게 대화 안 해요. 저도 이렇게 살갑게 안 해요. 왜? 우리 엄마는 나를 돈 주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 엄마하고는 이렇게 못해. 나도 우리 엄마한테 가면은 엄마! 하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원래 자식들이 그렇잖아요. 하면서 괜찮아요. 그 대신 자기도 못할 것 같으니까 저한테 이렇게 돈 쓰잖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부모님을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는 지금 모든 홍보 방법들을 보면 피드 잘 쓰는 방법, 사진 잘 찍는 방법, 마침 우리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중요할 수밖에는 없는 거고 그런 것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해야만 해요. 왜냐? 내가 하고 있던 거를 10,000배, 어떻게 보면 10만 배 더 효과적으로 내가 이래 했던 것들을 다 표현해 주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말씀드렸다시피 오프에서 내 상품을 파는 거, 내 서비스를 파는 거, 그 모든 것들이 진심이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홍보 방법은 사람이 입으로 내가 직접 경험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SNS에 그런 플랫폼에는 거기에 맨날 트렌드가 바뀌니까 지금은 릴스라든지 이런 숏폼이 뜰 수밖에 없지만 나중에는 그게 또 다르게 뭔가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스레드가 우리 인스타도 그렇잖아요. 또 뭔가가 나온 것처럼 계속해서 나오고 계속해서 편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쫓는 무언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거는 바뀌겠지만 이 기본은 이 회사가 없어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람들의 입으로 또 사람들끼리 그냥 수다의 하나로서 어제 본 드라마처럼 어제 내가 겪은 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그 상황을 겪었을 때 꼭 드라마를 보고 싶다고 생각할 때 그걸 찾아보듯이 꼭 이 서비스를 여러분의 제품을 여러분의 지적 재산을 찾는 게 아닌가. 저는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분들이 안 계셔. 왜냐하면 이런 게 알긴 알겠지만 결국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닌데 근데 내 일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내 일을 정말 잘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의식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당연히 내 고객은 편이 돼야 됩니다. 고객의 편을 들어주게 돼 있습니다. 이 물건을
사려고 하는 이 사람의 마음,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저의 이야기는 고객을 편을 만들어라. 그러면 내 팬이 된다. 그만큼 좋은 홍보 방법은 없다. 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20분 딱 맞췄어. 오, 이제 시간도 좀 맞추기를 하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 여기에, 예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삐님도. 김승용인가 그분이신가요? 프로필은 자기를 나타내줘야. 네, 이은윤 작가님. 칼기? 잘못 쓰신 거 맞죠? 옷한 것 같은데 알아들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지금 처음에 변정민이라는 사람이 계시거든요. 자, 이분을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기 지금 변정민이라는 분이 아침에 제가 인사를 했다, 칼시간 맞춤, 칼맛, 그래서 칼춤? 옷에 이렇게 줄이는 게 자꾸 병이다 보니까. 자, 변정민이라는 사람이 있어. 자, 이 사람이 누구냐? 대구에 있는 가구 아마존이라고, 모든 것은 기본이다. 한 개의 기본에서 시작한다. 고객을 내 편으로 만들어라. 네, 고객을 내 편으로 만들어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내 팬이 된다. 내 회사의 팬이 된다. 자, 우리 팬은, 변정민 씨 잠깐만 하기 전에, 팬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막, 내 굿즈를 사고, 내 일정을 살펴보고, 그리고 결국은 그 팬이,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잘 되게 하기 위한 마음을 계속 갖고 있는 거잖아요. 잘 됐으면 좋겠어. 좋은 음식 먹었으면 좋겠어. 잘 되면 너무 잘 됐다. 빌보드 나갔어. 막 우와! 막 그런 마음으로. BTS를 다들 그런 식으로 키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회사도 그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게 돼야지. 내 혼자 이거 자꾸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내 고객들까지 나의 성공을, 우리 회사의 성공을 기원한다는 거. 그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자, 변정민 씨 얘기로 돌아갈게요. 듣고 계세요, 변 실장님. 대구에 있는 가구 아마존에 계시는 분인데, 그 분이, 이제 대구 아마존이라고 이제, 보통 가구는 이렇게 공장이 있고, 이렇게 컨테이너처럼 이제 물건이 어디가 있어야 되고, 이제 이렇게 쇼룸이 있고, 뭐 이런 형식인데, 보통 이제, 사제 가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구를 이렇게 큰 컨테이너, 그러니까 큰 공장에 이렇게 다 볼 수 있게 가구 쇼핑몰 같은 그런 거를 운영하는 그런 곳에 있는 실장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을 제가 처음 만나게 된 계기는 어떤 계기였냐면, 제가 대구에서 이제 활동을 할 때 하우스라는 JTBC의 아침 방송에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담고 싶다. 그래서 그걸 담고 싶은데 그거를 방송으로 내보내고 싶은데 하루에 이제 일과를 그걸 하고 싶다라고 했던 게, 그게 아마 기억에 2018년 19년 18년이구나. 18년도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무실이 없었을 때, 우리 집 베란다가 내 사무실일 때, 그거를 맡게 되면서, 그걸 방송을 하게 되면서, 그런 방송은 참고로 돈을 내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시급해서 안 했지만, 다음부터는. 그래서 그걸 돈을 내고 그 방송을 하게 되면서, 그래도 그때는 제가 이거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런 기회가 어마어마한 기회라고 생각했고, 이걸 잡기 위해서 정말 잘해야 됐기 때문에, 그 방송에서 내려오신다, 대구에서 내려오신다고 하고 이런 걸로 한다고 해서 제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제 구상하고 계획 짜는 걸 뭐 어디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사무실에서 뭔가 이렇게 그럴싸하게 뭔가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저희 집이 이제 주소지로 올라가져 있었고 제가 사무실이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사무실이 필요했던 거였어요. 사무실이 필요한데 사무실을 어떻게 해서 찍지? 뭐 그런 거를 항상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가구를 빨리 사가지고 딱 이렇게 전달하는, 가구 제가 이런 거를 막 이렇게 잘 공급하는 그런 것들이 제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보통 이제 구매해가지고 온라인에 오프해서 구해서 이제 보통 제공을 하는데, 그걸 또 하루에 다 담아야 되니까 내가 가구점을 가야 되는 설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촬영하기로 했던 집이 대구에 있는 뭐 다사 쪽이었는데, 그 집을 딱 하게 되면서 그런
동선이 짧은 가까운 가구집들을 연락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 내가 촬영을 해야 되는데 가구를 좀 둘러보는 그런 컨셉이 있는데 해도 되겠느냐, 뭐 이런 전화였는데 모든 분들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된다, 한번 와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좋다라고 하면서 거기를 가게 됐는데, 가구를 이렇게 둘러보고 막 다양한 가구들이 많기에 여기 촬영 장소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언제 몇 시쯤에 여기를 방문을 할 건데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변정민 실장님이 이렇게 들어주시면서, 저희가 근데 이거는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뭐 가구 아마존 이렇게 하면서 뭔가 드러낼 수, 홍보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니까 그게 그냥 조금 새로운 돈 안 되는 일일 수도 있었는데, 그때 그분이 저를 공감해 주셨어요. 그러시구나, 방송을 찍는 거구나, 그런 게 필요하구나, 그러면 이런 동선을 찍는 건 어떠세요? 그러니까 꼭 내 직원처럼 저를 공감해 주면서 그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다가 그게 너무 감사해서 빨리 하다가 나가는데, 어떤 이렇게 빈 사무실 같은 게 회의실 같은 게 보였어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제가 또 부탁을 했죠. 혹시 여기서 이렇게 우리 사무실인 양, 이거 우리 사무실인 양, 내 직원들이 와서 여기서 회의하는 거 찍으면 안 되겠느냐. 왜냐면 그런 컨셉이 필요한데 그런 장소가 없다라고 하는데, 흔쾌히 오케이를 해주셨어요. 괜찮다, 우리 회의실이고 우리 회의실을 그렇게 써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사실은 제가 가구를 둘러보는 것도 필요했지만 사실은 또 그게 계속 이거 어디서 해야 되는지 그거는 어려운 일인 것.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해서 제가 막 너무 감사하다고 막 이런 말을 하면서 뭐 저저 감사 막 하면서, 근데 그때는 그냥 감사한 마음뿐이었지, 뭐 일을 빨리 진행시켜야 되기 때문에 막 그렇게 하고 이제 방송을 다 준비를 했어요. 방송은 잘 나갔고 잘 표현됐어. 근데 사실은 방송의 효과는 1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 제가 700만 원을 방송국에 돈을 줬는데, 나조차도 일한다고 그 아침 방송을 못 본 거네. 그래서 반응은 없었어. 근데 그 방송의 캡처본을 내 방송 나온 사람이라고 활용을 잘하기는 했지만, 그때 저는 아무런 효과를 못 봤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저는 그때 변정민이라는 사람을 얻게 됐어요. 당연하죠. 끝나고 나니까 남은 건 하나도 없네. 대상포진만 남았어요. 그 당시에 제가 그걸 하고 난 다음에 대상포진이 걸렸었거든요. 광고비가 세군요. 그럼요, 다 광고비가, 아시죠? 우리 뭐 서민 어시고 저찌고 먹으러 가는 거 이런 거 다 광고입니다, 여러분. 왜냐면 그들도 당연히 홍보를 해주는 거니까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게 냉정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니, 우리 식당을 찾아가지고 이마에 광고하는데, 그 대신 그들도 정확히 기준은 있겠죠. 아무 집이나 하지는 않겠죠. 기준을 넘어서는 사람한테 제한을 하겠죠. 근데 그게 다 광고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제가 심화과정을 한다는 건 저한테는 새로운 도전이었던 게, 너무 감사했던 게, 돈을 준다네. 변정민님을 그렇게 만났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걸 힘들게 찍어서 효과는 못 본 것 같았지만, 그럴 때 제가 남았는 건 변정민이라는 사람, 가구 아마존이라는 곳이 저한테는 남겨졌어요. 손에 700만 원? 아니요. 가치는 그 이상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그 이후에 방송 잘 나왔다고 찾게 됐고, 저희 회사의 주 거래처가 됐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거 막 일하다가 실장님, 저희 이런 장이 필요한데, 그러면서 막 이런 장이 있을까요? 이런 뭐 수납장을 저한테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막 이래 막 물으니까 나중에는 책 한 권을 그냥 주시더라고요. 왜 가구점 가면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큰 책, 이렇게 막 이렇게 번호 있는 거, 그거 이렇게 큰 책을 저한테, 그 책도 돈일 텐데 저한테 주시면서, 그거를 이제 필요할 때마다 남발을 이렇게 말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와, 인연을 만들어가는 거. 우리 변장미님, 저는 그때부터 대표님이 왕편이 되었습니다. 그 반짝이는 눈, 열정적인 목소리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감사해요. 서로가 기인이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들을 보면 항상 기인을 만드는 방법, 현장에서 만나는 거,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을 결국 내 사람으로 만드는 거, 놓치지 않는 거, 그런 것들도 한번 제가 또 담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분의 그 감사한 마음을 저는 받았고, 그리고 계속 그 거래를 했고, 유튜브로 하면서는 아니지만, 못했지만, 왜냐면 이게 전국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고객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듣는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고, 감동을 주는 회사, 대표님 회사처럼요. 누구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 굉장히 사소로운 거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배달의 민족 시켜 먹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그래요. 똑같은 음식이지만 뭔가 뭐 이렇게 쪽지 한 장 써주는 데가 너무 좋아요. 보통 점심을 일하다가 먹으면 지칠 때 먹잖아요. 하면서 내만 그런가? 이렇게 막. 그리고 귀하게 얻은, 저는 시간 관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그 시간을 정말 알차게 쓰는 게 제 시간 관리거든요. 점심시간에 나는 내가 진짜 먹고 싶은 거 먹어요. 살짝 했는데 그 사람이 뭔가 위로의 말을, 오늘도 어떠한 점심을 드시기 위해서 저희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객님의 그런 소중한 한 끼가 됐으면 좋겠다. 너무 감동받았는데 근데도 넘어가요, 저는. 좀 넘어가는 편이에요. 뭐 우예 뭐 그렇다고 이걸 수정 부리고 바꾸는 거 자체가 더 싫으니까. 근데 이런 감동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아주 또 하나의 감동을 주는 방법이에요. 사는 것처럼 작은 거지만.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변정민님의 그런 것들을 가구 아마존이라고 제가 이렇게 거기 이렇게 블로그에는 좀 썼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사면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 분이 이제 참 좋았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내 팬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그 변정민 실장님한테 저렇게 고객을 대해야 되는구나 배웠던 거죠. 상대를 보면서 나를 배우게 되고, 서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로 만난 사이지만 일을 계속 하는 사이는 안 됐지만 지금은, 왜냐면 지금은 거래처들이 다 다르니까. 하지만 이렇게 서로가 살아가는데, 나 저 사람 알아가 굉장히 힘이 되는 것만으로도 참 힘들 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고객을 내 팬으로 만드는 거, 사장님의 큰 그림 너무 좋죠? 맞아, 서로가 기인이고, 그리고 참 공감을 따뜻하게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건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공감은 그냥 하는 거예요. 공감은 저는 그냥 진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감되잖아요. 애 키우느라고 힘든 사람한테 정리 못하면 왜 정리를 안 하고 살아요?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애 키울 때 뭐 하잖아요. 그게 당연한 건데. 그렇게 그냥 저는 있는 그대로를 공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혹시 질문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발. 왜냐면 질문이 있어야 내가 뭔가 또 전달할 수 있고 여러분이 궁금한 게 있단 말이에요. 나는 뭘 하는데 어떻게 하면 공감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걸 뭐든지 해주셔야 돼. 그래야지 결국 오늘 하루 아침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께 나오는 거죠. 그죠? 자, 하여튼 질문 없어요? 어제처럼 이제 막 잔다고 자요? 막 했더니 이제 막 여러분들이 막 그림 막 어제 막 아니에요 하면서 올라왔는데, 그것도 어제 이제 지나고 나니까 너무 웃기는 거예요. 너무 웃겼어. 여러분들은 공감하지 않았어. 나를 공감했어. 자, 오늘은 질문이 계속 없어요. 여러분 진짜 잘한갑다. 그럴 수도 있어. 어쨌든 고객을 내 편으로 만드는 하루.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상품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홍보해 보시고요. 그리고 일을 하시면 진짜 그거는 나중에 정말 우리 회사를 잘 되게 하고 나를 잘 되게 해주는 굉장한 홍보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려고 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당연히요. 내가 회사가 성장하는데 같이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람. 공감되는 글쓰기 팁 있나요? 공감되는 팁의 글쓰기는 그 첫째 문장에
그 사람이 원한 불편함을 끄집어내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글을 쓰는 첫 번째가 유튜브를 할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힘드시죠? 이게 어려우시죠? 성공하기 힘드시죠? 뭐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시죠? 뭐 이런 거죠. 제목도 여기 보면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뭐 이런 거. 그러면 원하는 것이 안 얻어질 수 있나요? 뭐 이런 거. 이제 질문이 있다. 최상훈님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원하는 것이 안 얻어지나요? 해도 안 되나요? 이러면 사람들이 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뒤에 보면 저는 이게 안 돼서 이 책을 읽었더니 이런 책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얻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첫 문장에 혹해서 후킹이 돼서 들어오지 않나. 내 이 긴 글을 읽어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변장민님은 김미희님이 어제 일을 끝내고 느꼈던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깜놀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제 이런 경험을 하셨나 봐요. 제 일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변장미님은 공감은 연습으로 발전할 수 있나요? 타고나야 하는 건가요? 약간 공감형이어야 되겠죠? 우리가 F라고 하죠. 공감형들이 조금 더 좋죠. 너 T야? 뭐 이런 것처럼 예를 들면 이사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정리가 안 돼서요 라고 했는데 정리는 얼만큼 안 됐나요? 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사실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는 그래서 얼만큼 안 됐나요? 지금 몇 프로 힘드신가요? 막 이렇게 되면 그게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타고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공감형. 그죠? 그리고 공감을 하는 건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가진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게 저는 공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보면서 안 됐다. 뭐 지금 그 사람을 공감하려고 뭐 이렇게 접근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F는 감정형이잖아요. 지금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게 공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표현하잖아요. 감정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그대로 표현하면 최고의 공감이 아닐까. 왜 작년 날씨 보면 맨날 울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 어느 정도는 타고나는 것 같아. 훈련을 좀 키울 수 있는 것 같다고. 성미영님이 키울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사실 저는 조금 타고나는 거기 때문에 키우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한번 나중에 그런 이야기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코크드리님이 저도 저도 F거든요. 그게 어떻게 돼요? 그게 MBTI가 저는 ENFJ예요. ENFJ. MFJ. J가 있으면서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내가 P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계획형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좀 놀라기는 해요. 근데 이제 사업하면서 그게 있더라고요. ESFP, 두 개는 완전 달라. ESFP, 두 개 똑같다 했더니만은 두 개는 완전 다르네. 계획형이 아니신 거고. S, 직관형인 거잖아요. 아니다. 내가 직관형인 건가? N이 직관형. 내 것만 알아. 수학 잘하시는 분 있는 거지. 나는 그냥 기억해요. SN은 창조형 그리고 직관형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하여튼 또 남다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은영님의 질문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펜으로 만들기 어려운 사람은 없으셨나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내가 내 감정에 그냥 솔직한 거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 얘기를 했는데 뭐 안 먹혀. 나의 그런 공감이. 그러면 그런 거구나 라고 그냥 안 먹히고 이런 거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그냥 제 감정에 너무 솔직했던 거.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공감하기 좋은 방법이 제 감정에 충실했기 때문에 좋은 건 정말 좋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정말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표현을 많이 해주니까, 근데 그 표현이 난 너무 즐거우니까, 막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저를 경험하셨으니까, 지가 좋으면은 막 실이 나. 그리고 지가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으면은 뭐 우울한 얘기하고 약간 좀 그런 스타일인 거 여러분도 이제 경험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제 감정에 굉장히 충실하고 그 감정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좀 거침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좋은 것 같고, 자, 그러고 하락하면,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면, 고객을 내 편을 만드는데 나는 공감을 못하기 때문에 좀 힘든다. 아니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은 그 마음은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은 분명히 전해지잖아요. 그죠? 우리 변정민 실장님은 저하고 다른 성향이었어요. 우와, 막 이런 게 표현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아, 네. 이렇게 자기 일을 묵묵히 하는 건데, 그 묵묵히 하는 것에 대한 진심이 전해졌을 뿐입니다. 예, 요거는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게 조금 더, 제가 하는 일이 또 서비스다 보니까 조금 더 도움이 됐던 거지. 모든 일에 이게 다 좋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고, 그러면 공감형만 잘 될 거라는 거 아니요. 공감형이 감정형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아니더라도 일에 진심이고 일을 열심히 하면 그거는 모두 다 통한다는 게 오늘 결론인 것 같습니다. 오, 변정민은 ESFJ, 그게 조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그죠? 아, 정민님은 저랑 요게 좀 다르구나. NS가. 저는 할머니 고깃부대 저를 좋아해 주시던데, 할머니 시집살이부터 옛날 얘기 이런 것들을 다 들어주셔서 그런 것들이 좋았다고 이현님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내 타겟을 잘 정해 들어서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자, 40분이 넘었습니다.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들 시집살이 이야기 잘 들어주는 이희연님도, 그리고 ESFJ 정민님도, 그리고 저랑 두 가지나 다른 E하고 F만 똑같은 우리 코크님도, 그리고 책상무님, 모두 시라님, 오늘 애 키우다가 온 우리 시라님도, 그리고 오늘 처음 미니 작업실, 오늘 처음 왔진 않을 수도 있지만 같이 함께 해주신 오늘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은 나의 감정에 한번 충실할 수 있는, 그리고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는 오늘의 점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들어가세요. 나는 하겠는데 입에 배겼네. 안녕. 맛있는 점심 드세요.